네, 좀 쉬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차시로 PR이 왜 필요한지 내외부 환경 분석 사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PR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려볼 텐데요. 막연하게 갑자기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내리지 굉장히 애매하고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진단을 위한 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거나 혹은 이거와 관련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아, 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는 넘어가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여기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떠오르는 구체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처럼 이거는 브랜드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상에 대해서 경험이 이미 있는 그죠? 이런 분들 혹은 경험은 없지만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혹은 내부 사람인지 외부의 소비자인지 이런 대상별로 구분을 해서 진행하면 가장 좋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왼쪽부터 살펴보면 브랜드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선택한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되고요. 모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주얼이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제품의 특징이나 구성 요소는 뭔지, 광고도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인이나 심볼,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느낌과 감정 역시 사용했거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이제 구체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 혹은 사용하고 있는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그래서 이 두 개와 관련해서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죠?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브랜드 사용했던 경험.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내가 특별한 기억이나 혹은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적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브랜드가 혹시 우리 삶의 어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래서 이 브랜드만 제공하는 것이 있는지, 독특한 혜택이 있는지, 혹은 이 브랜드가 속한 어떤 제품군에 대한 어떤 당신의 관점에서 그쵸?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뒤에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어려워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과와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는 이렇게 표를 구분하지 말고 아이디어 발상하듯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조금 알고 있는 현재 사용 중이거나 그쵸? 재학생 그다음에 우리 학과를 알고 있는 주변, 수험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물어보거나 내가 느끼는 것들을 여기에다 그냥 써보시면 되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신입생들 면접 봤을 때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냐라고 했을 때 공연기획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왔었다. 그리고 면접을 보네. 그 다음에 뭐 학교 기업이라는 게 있네. 그 다음에 동아리 하마하마 이런 것들이 떠올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굉장히 공연을 많이 보는 학과인 것 같더라. 근데 학과 로고를 보면 이게 뭐지? 뭐 대표 이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랜드가 불러일으키는 느낌과 감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타학과 학생들이 저한테 우리 과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건데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좀 신나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항상 매일 바쁘고 뭔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느낌이더라.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브랜드 사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기억이나 연상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과 관련된 거고요. 뭔가 동기들끼리 여행을 가는 이제 그런 VC가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고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꼭 가보고 싶거나 좋은 프로그램 같다라는 게 있고, 실제로 우리 거 앞에도 있는 것처럼 뭔가 넘치는 과제물에 우리가 치여 살고 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진행하는 공연기획 실습은 내 인생 실습이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졸업 후에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 다음에 타 학과의 연합 실습을 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과는 뭔가 실무가 강하다. 이런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된 의견들을 줄 수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마 지금 난 그렇지 않은데 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방식의 기억이나 연상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학과가 나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뭔가 알바 추천이나 취업과 관련된 추천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연 기획을 하는 전공자로서 청운대학교 공연기획 경영학과에 다닌다는 어떤 자긍심이 과거에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전국 최초의 학과라는 것도 굉장히 나한테는 영향이 높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과의 어떤 인사법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 다음에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나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여러분들이 그 표준 양식을 좀 드린 거는 어떤 걸 떠올려야 되고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브랜드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은 내부인들이 느끼는 것들하고요. 외부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기억이나 연상,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떠올려 봤다면요. 이제 그렇게 해서만 끝나면 안 되고 조금 구체적인 정보나 데이터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특성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한 어떤 작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학과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과정은 어떻고 진로 분야는 어떻고 취업률은 어떤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학과에 다 있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서 다른 것과 우리가 다른 건 무엇인지 사실 이거를 조금 찾아내기 위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수치화할 수 없는 이제 정성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미지나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선호도, 그 다음에 인지도, 그쵸? 그 다음에 만족도는 이제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의 만족도에서 이거는 설문을 조사를 해서 수치화할 수 있으면 이제 위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진로와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풀어놓은 소개 자료들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과의 특장점은 여기 정리한 매년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도 취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실제로 실습도 하고 현장 교육도 하고 인턴십도 있고 사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더 핵심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전국의 학교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유일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전무후무의 학과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학과의 특성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여기 있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여기는 졸업한 이제 선배들의 인터뷰를 간단하게 정리해 준, 사실 이 자료는요, 지금 학과 홍보 자료 만들고 있어서 거기 있는 걸 조금 갖고 와 봤습니다. 저는 좀 여기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한 페이지씩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분량이 조금 많아질 수 있는데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앞에서 이제 좀 분석해봤던 외부 환경 요인들을 분석했더니 대학 진학률과 학령 인구 감소로 굉장히 이제 위기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대학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특히 미래 유망 분야와 관련된 학과구나. 그다음에 기업의 채용 방향도 역량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취업이 학과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구나라고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좀 내렸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특징이라던가 현재 어떤 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종합적인 조금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2020년은 아마도 역대 최악의 입시 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고, 학교나 학과별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이나 전공 역량 등이 굉장히 중요시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 우리 학과는 이와 관련해서 미래 유망학과고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 가능한 강점이 있고, 교육과정도 다양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에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 탐색이라던가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반면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이러한 활동이나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습 공연 홍보에만 굉장히 치중돼 있어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혹은 내부 안에서도 누가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쌓고 있는지 사실 1학년이나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는 너무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